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술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지금 손실 중에 위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주가가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계속 여기서 이제 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를 때 좀 쫓아가신 분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맞나요? 자, 그러나 오늘 한숨 좀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좀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급등 나온 이슈는 일단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어떤 이 한수원부터 시작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에 소송권이 좀 걸려 있는 업체 있죠. 지금은 좀 쇠퇴기를 걷고 있는 어떻게 보면 1세대 원전 업체인데, 이게 조금은 해소되는 분위기가 나와요. 이따 좀 같이 볼 텐데, 그 부분이 오늘 단발적인 상승을 보였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슈지만 정말 두 번째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 우리 기술 주가가 사실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CB라고 하는 절한사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종목을 억눌렀던 주가인데, 이 그 요소인데, 요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 요 부분에서 여러분께 한번 도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일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건 요 부분에 소개시켜드렸고, 근데 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우리 집 앞둔 과제 중에 어떤 이슈가 있죠? 7월 14일에 체코건이 있죠. 체코건. 체코 원전 수주. 근데 지금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크롱이 이끄는 정당이 어때요? 완전 참패됐죠.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완벽하게 참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코라는 나라도 이 프랑스처럼 EU 유럽연합에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어떤 나라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가진 나라에 수주를 줍니까?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이슈가 있죠? 맞아요. 폴란드 이슈가 있죠. 폴란드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무기를 가장 많이 맞아요. 수입해주는 나라죠. 근데 왜 우리나라를 원할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뜻은 뭐냐면 무기를 대한민국 무기를 많이 사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싸죠. 역시나 원전도 프랑스보다 싸죠. 그리고 빠르게 지어줄 수 있죠.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기술력은 미국과 러시아 가장 뚜렷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무기도 미국과 러시아 제품을 쓰기 위해서 전부 다 전 세계가 수주 열풍이에요. 그러다 보니 약간은 기술력에서 모자라진 않지만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다? 우리나라다. 그러다 보니 폴란드는 우리나라 원할 수밖에 없죠. 근데 폴란드도 역시나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의 이벤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재료들이 가득가득 있는데, 이런 하락 구간이 재차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이런 급등이라는 표기, 오늘 몇 프로까지 올랐죠? 오늘? 요 부분 보게 되면 23%. 이런 급등이 중간중간 한 두 번 정도 나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찾아 먹을 수 있다면 찾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일정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CB 전환 사채라는 겁니다. 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쉽게 말해서 싸게 받아간 사채 세력들이 결국은 맞아요.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분명히 오늘 날짜에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었잖아요. 블럭딜로. 근데 이 부분이 딱 이제 블럭딜로 소화되니까 1차적으로 급등 나오죠. 다른 원전 관련주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관련주들보다 큰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온 건 바로 이 이슈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끄집어낼게요. 왜? 프랑스는 결국은 우리나라 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넘어가기 전에. 어떤 것 때문에? 싸고 빠르고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체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EU, 유럽연합에 가입돼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강조한 나라다. 왜? 유로화를 아직도 도입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인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뜻은 뭐냐면 독일 정도의 경제 성장률 갖추게 되면 EU는 가입했지만 유로화를 그때 도입할게요 하잖아요. 지금 살림살이 나아지는 게 일본인 이 나라가 프랑스,
지금 약간의 좀 좀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이제 많이 떨어진 정치적 혼란기인 이 프랑스에 수주를 줄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자 날짜에 이 부분 보게 되면 6시간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 한국, 미국의 원전 역수출,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웨스팅하우스 협력 타진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웨스팅하우스 시공 능력이 부족해진다. 양국 정부 한국으로 넘기는 방안. 즉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을 포기하고 지금 우리가 체코 수주권을 남아져 있는데 폴란드나 이 공동 해외 진출할 때 같이 협력해서 가는 방법을 택하겠다. 원래는 유일 원전 주기기 제작 업체인 이 두산에너비부터 한 단계 더 빠른 회사예요. 웨스팅하우스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와 이제 이 소송을 벌이고 있죠. 지적재산권 IP에 대해서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이렇게 하는 나라인데 결국은 이게 소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악재가 해소되면서 동사에 대한 주가가 추가적인 알파벳, 그죠? 예, 알파벳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봅시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호재성 이슈가 많네. 그러면 우리는 이상 없이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이어가고 SMR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이 우리 기술의 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이 나오는데 주가의 조정받는 사실만 알게 되면 결국은 이때에 대한 해소 과정이 어떤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을까? 즉 이런 조정 과정을 우리는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자, 이거예요. 자, 봐요. 컨버터블 본드예요.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CB라고 하는 컨버터블 본드가 나올 거예요. 그죠? 6월 7일자에도 12일 날 전환합니다. 최근에도 컨버터블 본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자꾸 이 국내 3호 컨버터블 본드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자공시상으로 우리가 슬쩍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 나오는 물량들이 슬슬 블럭딜 형식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거. 블럭딜은 뭡니까? 그 누군가에게 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전에, 즉 권리공매도 전에 주식으로 바꾸기 전에 받아가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었을 때 과거 시나리오를 좀 가보면 되는데 요거예요. 요거는 아직 도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쭉 내리다 보면 요 부분이 남아있죠? 이게 뭡니까? 자, 160만 주, 340만 주, 대략 500만 주예요. 지금 전환된 물량 다 합치게 되면 250만 주는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뭐였죠? 실제로 이 전환되는 특정일만 알게 되면 우리는 알파에 대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자, 백문의 불여일견인데 영상 한 번만 볼게요. 자, 제가 이 전환사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죠? 여러분들께 일러드렸던 부분인데 자, 500만 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블럭딜 방식으로 해서 전량 소화되는 날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500만 주 중에서 지금 전환되는 물량이 몇 주입니까? 결국은 60만 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한반 뿐이었는가 봐야 되겠죠. 자, 쭉 보게 되면 또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전환사채 공시가 또 나왔을 겁니다. 이 부분이죠. 자, 132만 9천 주의 수량이 전환이 되었었죠. 그럼 잘 보세요. 132만 주. 결국 뭡니까? 거의 200만 주 가량이 전환되었죠. 근데 또 있었습니다. 자, 지루하게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남은 물량은 블럭딜로 처분되는 일자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6만 주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대략 220만 주 정도 나왔다. 그럼 남은 물량이 얼마나 되죠? 280만 주. 이게 오버잉 이슈가 하루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 특정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부분 충분히 좀 알아낼 부분들을 통해서 알아냈고요. 여러분들이 특정일을 좀 공략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해법은 이때 2035원일 때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렸어요. 자, 2035원이었죠. 실제로 여러분들께 이 블럭딜로 한 번에 끝나는 날짜가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오늘을 이야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라이브 채널 외에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만 여러분들께 7월 2일 날짜 영상을 제작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인생의 선배님들께
첫 번째, 시초가입 해주세요. 보시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집 보시게 되면 일단 CB 물량 블럭들 소화되는 시기가 아마도 7월 8일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오늘 특정일을 딱 2일날 드렸잖아요. 영상 제작하기 오전에. 라이브 채널 들어보실 수 있으면 꼭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사실 보세요. 오늘 급등 나왔죠, 정확히. 영상을 제작하면서 특정일이 있다. 근데 나머지 200만 주 가량이 한 번에 소화될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온 물량을 정확히 다시 한번 알아봤더니 반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쪼개서 나올 거예요. 50만 주씩 쪼개서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반등이 나오겠죠. 그죠? 이 특정일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드릴게요. 혹시나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이 생길 때 혹시나 일을 하시거나 바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 기술 전환사채 소각 일정. 그죠?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 히든주 한 종목을 첨부했는데요. 자, 일단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까지도 좀 첨부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라이브 채널은 여러분들 이제 선택사항이긴 합니다만 일단 자료는 그냥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손실 중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일정에 맞춰서 전환사채 소각 일정에 맞춰서 2번만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거래를 하십시오. 위로 간다고 해서 무작위성으로 이제 베팅하지 마시고요. 자, 저 개인 번호예요. 01048222 8706 라이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적어주세요. 기술. 자, 우리 기술적으로 한번 그들의 머리 위에서 돌아봅시다. 전환사채 세력들 기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랑 그리고 이 히든 정보까지 첨부해놓은 SMR 관련된 사업부를 다루는 기업까지도 첨부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 기술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점에서 이 부분에서 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우리 기술은 어떤 종목이죠? SMR 관련된 사업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7월 14일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원전이라는 게 과연 이런 지금에 나오는 뭐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나오는 웨스팅하우스 이런 이슈만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제가 처음 소개시켰던 이 원전 업종은 이 5월 7일 날 여러분들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라이브 채널에서는 항상 오를 때 제가 이야기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한번 간단히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타점에 대한 부분 자료는 다 보내드리는데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역시나 제가 이 원전 업종을 다루면서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주. 사실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업종은 어떤 게 있습니까? AI 그리고 비만 치료제죠. 그러면서 AI의 최대 수혜주는 원전이 될 겁니다. 여름적인 특수 환경이 있어요라는 건데 이게 바로 저점에서 주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라이브 채널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난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AI 그죠? 인공지능 어떤 게 있었죠? 챗봇.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냐? 온 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면 사실 이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잘 봐요. 이 원전까지도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판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해서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조금 더 볼까요? 이게 사실 저점에서 주식을 찾는 방법이에요. 두산 엔비디 17,080원이었으니까 5월 7일 날짜예요. 우리 기술은 그때 어땠죠? 아예 오르기도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5월 7일. 그리고 두산 엔비디 주가 보게 되면 5월 7일. 오르기도 전이에요. 그죠? 자, 다시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라이브 채널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자,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광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란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일어나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윈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죠. 여름이면 어떻게 되죠? 전력난이 심해지죠. 이 전력난이 심해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갖다다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원전밖에 없죠. 정부가 밀어줬는데 유일하게
오르지 못했던 정책 수혜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실적으로만 보게 되면 원전 관련주 매력 없다. 다만 중요한 건 산업의 사이클이 바로 형성되는 구간이다. 이게 바로 저점에서 주식을 찾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우리 기술과 두산 에너비티를 다루면서 역시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5월 7일 날짜에 두산 에너비티 우리 기술 매수가 시초가로 잡읍시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전선 관련주들 조정받았죠.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다라고 해서 조정받는 시기가 오면 수급들은 원전 관련주로 쏠린다. 우리 기술 반드시 편입합시다라고 해서 이때 도와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손실난 분들 제형 막절 찾고 막 소개받고 해서 아이고 제가 그래서 라이브 채널을 좀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일단은 이런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고요. 타점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 제가 만든 자료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기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기술 기술적으로 한번 다뤄보자. 그리고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원전 이슈 말고 초거대 세력, AI 데이터 센터, 한 국가의 전력과 망망하는 전력을 소비하는 그 부분을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건 원전이다라는 이런 이벤트, 그 숨은 이 부분을 알자고요. 빠지는 이유를 알아야 해법도 아는 거 아닙니까? 잘해오셨습니다. 더 큰 수익 한번 내보시죠. 자, 기술이라고 해서 보내시고 인생의 선배님들 주식 투자 어렵지 않아요. 원리만 조금 알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늦은 저녁인데 영상이 조금 늦었네요. 자, 파이팅 하시고 주식 타짜 안큐스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같이 여러분들 옆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